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치료에 의해 제1장 발표를 맡은 박지영입니다. 교정치료는 크게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악정형 치료, 그리고 치열 교정치료가 있습니다. 악정형 치료 같은 경우는 상악과 하악 간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 상악 또는 하악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상하악의 부조화를 개선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악정형 치료는 환자의 골격적인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며 성장 완료 후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치아 교정 치료는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고 성장 완료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골격적인 부조화를 동반하는 2급 또는 3급 부정교합은 악정형 치료가 필요해서 골격적인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골격적인 부조화가 없는 1급 부종격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성장 완료 시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상 진례를 살펴보면서 악정형 치료 그리고 치열 교정 치료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치료 계획에 적용되는지 이해해봅시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골격성 상급 부종격 증례인데요. 16세 여안으로 이가 고르지 못해서 보기 싫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안모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본 얼굴은 비교적 긴 편이고 측면 안모 보시면 중안면부가 약간 함몰되어 보이는 콘케이브 프로파일 보입니다. 코와 입술이 이루는 네소레비얼 앵글이 정상보다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며 전체적으로 상악 열성장애에 의한 상급 부종교합으로 추측됩니다. 분해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의 교합 관계는 3급이며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3mm 정도 크라우딩 보이고 있습니다. 전치부 부분적인 반대교합 그리고 구치부에서 양측성 반대교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악 전치부는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으며 상악과 하악의 골격적인 부조화에 대해서 이는 시성 보상, 즉 콤펜세이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즉 레테로세팔로 살펴보시면 SAN 값, 그리고 하악 전치부, 그리고 IMPA 값을 통해서 상악 열성장애에 의한 상급 부정교합, 그리고 컴펜세이션 이루어졌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위해서는 상악 열성장애 전방 이동이 필요해서 만약에 7, 8세경에 했었더라면 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한 악정형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핸드리스트를 찍어본 결과 환자 나이가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는 환자의 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자가 안모 개선을 위한다면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압교정 수술을 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수술할 정도의 안모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치열 교정 치료를 위한 절충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고르지 못한 치아 배열에 대한 개선만을 강력하게 원했으므로 안모의 개선 없이 치열 교정 치료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성 교정 장치로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치료 안모 사진인데요. 분해 사진, 그리고 치료 후에 상악 전치부 순설측 측중 경사가 보상 작용에 의해서 심해진 모습입니다. 치료 환자는 치료 결과에 대하여 만족감을 보였으나 골격성 부조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치부의 순설측 경사가 덴탈 컴펜세이션이 더욱 증가된 양상 보였으며 안모의 개선도 제한적일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치료 안모 개선 비교한 사진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한계가 명확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악정형 치료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7, 8세경에 페이스 마스크를 시행했더라면 상악 전방 후진을 촉진할 수 있어서 현대보다 훨씬 개선된 안모를 가졌을 것. 그리고 이후에 환자가 이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후에 안모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어서 이때는 압교정 수술을 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급 부정교합 크라우딩 사례입니다.
10세 남한으로 이가 날짜리가 부족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구강 내 사진에서 환자의 구치부 교합 관계는 1급이며 상악에서 12mm, 하악에서 3mm 정도 크라우딩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치열기임을 고려할 때 하악에서 리에이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하악에서는 상악보다는 크라우딩이 심하지 않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세폴로 사진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의 방법이 이제 크라우딩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 및 배열하거나 아니면 확장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부모나 환자가 발치를 통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확장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발치 그리고 확장의 보더라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장 치료를 시행하고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발치 여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장 진행한 사진이고요. 이때 확장을 통해서 치아 배열 후에 이제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상악과 하악의 크라우딩이 모두 해소되고 치료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레테럴 서폴로 그리고 측면 안모 사진을 보시면 이때 치아 배열 후에 입술이 튀어나오는 경향이 보이고 입술에 립 인컴피턴스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 측의 순직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 이는 이제 후에 치료 결과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서 이때 다시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에 발치를 통한 치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발치 시행하였고 발치를 통해서 중안면부 그리고 입술의 돌출도 그리고 상악 전치부의 순설직 경사도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확장 치료 그리고 발치 치료의 안모 및 측모 사진을 비교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크라우딩의 치료 과정에서 이제 크라우딩과 플레어링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순측 경사가 심하지 않은 크라우딩과 크라우딩 없이 순측 경사가 심한 것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치아가 얼마나 고르게 배열되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모에 대한 관찰, 그리고 치아의 경사, 그리고 입술 모양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급 부정교합 증례입니다. 12세 요한으로 이가 고르지 못하고 튀어나왔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때 정면에서 본 얼굴은 얼굴 긴 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이 평안하게 다물어지지 않아서 립 인컴피턴시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측면 안모는 컨벡스한 모습, 그리고 네솔레비얼 앵글도 상순이 돌출됨에 따라서 어큐트한 양상 관찰됩니다. 구내 사진 보시면 구치부 교합 관계 2급 관찰되고요. 그리고 상악과 하악에서 2mm 정도 크라우딩 관찰됩니다. 특이한 점은 전치부 오버바이트 그리고 오버짓이 다 크게 나타났고 상악 전치가 과도하게 돌출되었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형적인 클래스 2 디비전 1 부정교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테럴 세펄로 분석에서도 2급 스켈레탈 클래스 2 관찰되고요. 그리고 상악 치아의 과도한 순축 경사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힌드리스트를 찍어봤는데요. 이때 그 성장의 정점보다 아직 환자가 도달하기 전이어서 이 환자는 악정형 치료에 적합한 성장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헤드기어를 통해서 이급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악정형 치료 진행하였고요. 헤드기어 협소도도 대단히 우수해서 치료 종료 이제 구내 사진을 보시면 1급 클래스 1 구치부 교합 관계 달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상악 전치부 각도도 많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 안모도 치료 전후 비교하시면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증례를 통해서 왜 소아청소년기 악정형 치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즉 악정형 치료는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생한 상하 골격적 부조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성장이 끝나기 이전에 시행돼서 2급 또는 3급 부정교합을 1급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자료, 즉 안모 및 고뇌 사진, 측모 방사선 사진, 진단용 모형을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이 선택되어야 되고 이로써 이제 그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